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과 이젠 정말 끝을 내야 하는 걸까? 정말 이혼이 정답일까?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최근 저를 찾아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아무리 참고 살아도 상대는 변하지 않네요. 이혼 생각은 했는데 이 나이에 이혼이 더 불행 아닐까요? 맞습니다. 나이 들어 하는 이혼은 정말 많은 감정이 엉켜 있습니다.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체면,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껏 함께한 세월이라는 무게까지. 그래서 저는 무작정 이혼을 말리는 것도 무작정 이혼을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해본 뒤에도 그래, 이제는 이혼밖에 없다. 그 생각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는다면 그때는 단호해지셔도 된다고 전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실제 상담했던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해야 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천천히 깊게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김영희 어르신의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올해로 73이셨습니다. 남편과는 46해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남편의 외도, 무시, 고함, 무책임한 태도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셨지요. 처음 찾아오셨을 땐 눈도 마주치기 어려울 만큼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혼하고 싶으세요?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하고 나면 더 비참할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해요. 그 말에 제가 조용히 한 가지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그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딱 세 가지만 먼저 해보시겠어요? 그럼 이혼을 해도 후회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자기 경계 회복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기. 남편과 같은 공간에 살아도 내가 나를 지키는 심리적 독립, 그게 가능해질 때까지 외출 계획, 친구 모임, 독서 모임, 작은 취미라도 스스로 만들어 보시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도망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이 더 큰 후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결정은 도망이 아니라 성장이어야 하거든요.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 1단계, 혼자 있어도 쓸쓸하지 않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게 스스로 설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2단계를 해내시면서 놀랍도록 많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뭘 하든 제 기분이 휘청였어요. 근데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확실히 보이거든요. 어르신의 이 말이 얼마나 단단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그 안에서 또 다른 통찰이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와 함께 이혼을 미루는 진짜 이유와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을 결심하기 전 두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영희 어르신의 사연, 그분이 첫 번째 과정을 거치며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바뀐 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망설이게 되는 진짜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이신 정 어르신은 남편과 거의 말을 섞지 않은 지 10년이 넘으셨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도 말이 없고 저녁에도 같은 방에 있지만
TV 소리 외엔 서로 말이 없었지요.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혼은 늘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만 해도 겁이 나요. 저 사람 없으면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병원은 장 보는 건, 집안일은 누가 도와줄까? 이런 두려움은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홀로 서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두 번째 과정은 관계의 점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 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 명 한 명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웃, 친구, 자녀, 며느리, 딸, 심지어 단골 약사나 마트 아주머니까지 관계의 자산을 하나하나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정리한 뒤 이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도 있었고, 오래 연락 안 한 고향 친구도 있었고, 시장 이모도 생각보다 자주 말 걸어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혼 후의 삶이 완전한 혼자는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두렵지만 외로움은 생각보다 내가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마음을 닫아서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 이혼 전에는 반드시 이 두 번째 단계, 외로움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 어르신은 주 1회 외출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봉사 모임, 작은 밴드 동호회, 그리고 요즘은 노래방 친구들까지 생기셨다며 생글생글 웃으셨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보단 이분들이 훨씬 제 삶에 따뜻해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서야 이혼이라는 결정이 더 이상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기 위한 선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생기고 두려움은 연습하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혼자가 무섭다면 작은 관계부터 복원하세요. 이혼은 그 뒤에 오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단계, 이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점검. 내가 이 사람과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진짜 버릴 수 있는 시간인가? 그 질문에 대해 한 어르신이 보여준 현명한 해석, 그리고 놀라운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을 고민할 때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세 번째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다 버리고 새 출발해도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허공에 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볼 용기가 있는가라는 깊은 자기 대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은 올해 80이신 황말순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40 중반부터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고 내가 울면 애들 밥상이 무너진다는 생각 하나로 입국 다물고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30년이 넘었죠. 이제는 아이들도 다 출가했고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있는데 황 어르신은 요즘 들어 왜 난 아직도 이 사람과 살아야 하나라는 물음이 자꾸만 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르신은 저와 나눈 상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절반을 반쯤 죽은 채로 살았더라고요. 이제 내 삶을 내 뜻대로 써도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하루하루를 짧게나마 일기로 남기고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들을 글로 써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나눴던 세월을 숫자가 아닌 내용으로 정리하는 거였죠. 결혼 생활이 몇 년이었는가 보다 그 안에서 어떤 나날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놓고 며칠 동안 스스로에게 진실된 답을 구하셨습니다.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니요. 꼭 이 사람이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껏 살아냈고 앞으로도 살아낼 수 있어요. 이 깨달음이 황 어르신의 선택을 결정짓게 했습니다. 그분은 이혼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경제권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옮기고 남편과 분리된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셨고 자신의 여생을 자신이 주인공인 삶으로 채워나가기로 하셨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셨고 혼자 여행도 다니시며 작은 글 모임에도 나가십니다. 그 삶은 남편에게 보복하려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복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 이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혼 후의 생활력. 둘째, 이혼 이후의 외로움. 셋째,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진심. 이 세 가지를 스스로 확인한 뒤 결정하셔야 이혼이든 비이혼이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깊은 후회를 안겨준 한 여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조용하고도 단단한 복수법은 많은 여성들에게 묵직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통쾌하고도 조용한 복수를 해낸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울 성북동에 사는 올해 74세 정춘자 어르신입니다. 정 어르신은 남편의 외도를 55쯤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퇴직금을 받고 나온 뒤 혼자 사업을 시작한다며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힘들겠거니 생각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눈을 피하는 남편의 태도에서 이상함을 느꼈고 결국 지갑 안에 꽂힌 모텔 영수증과 문자 내역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절망으로 손이 떨려 밥조차 삼킬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고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왔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 어르신은 그 감정을 오롯이 꾹꾹 눌러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조용히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껏 저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턴 나 자신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울지 말자. 분노로 내 시간을 태우지 말자. 그 결심은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늘 남편의 아침밥을 챙기고 출근 배웅을 하던 모습을 멈췄습니다. 그 대신 혼자 아침 산책을 나갔고 귀가하면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남편의 빨래를 따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공기를 내 옷에 묻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 어르신의 말입니다. 셋째,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매달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만의 돈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몇 달, 몇 년이 흐르면서 정 어르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젠 지역 문화센터에서 수필도 쓰고 한복도 배우며 전시회도 자주 다니시는 품위 있는 노년 여성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그 변화는 남편에게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정 어르신이 자신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기분이야.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을 때 정 어르신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 내가 10년 전에 했던 말이야. 그땐 아무도 안 들었지. 그 한마디가 남편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남편은 스스로 그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어르신은 더 이상
그 애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날 사랑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 말에서 진정한 복수란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분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단단하게 가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불륜에도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그러나 누구보다 우아한 방식으로 자존심을 지킨 또 다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불륜 앞에서 눈물도 외침도 없이 조용한 승리를 선택한 83살의 김귀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3남매를 키우며 평생 살림만 하셨습니다. 남편은 은행원으로 퇴직할 때까지 밖에서 돈을 벌었고 김 어르신은 안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켜냈지요. 하지만 남편이 60을 넘긴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이웃들의 입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이 시장 근처 식당 여자랑 좀 가까이 지내시던데요. 처음엔 웃어넘기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외출이 잦아졌고 명절에도 혼자 나가 밤늦게야 들어오곤 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딱히 다그치지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천천히 남편에 대한 애정을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남편은 식당 여자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묻지 않겠소? 하지만 이제부턴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오.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김 어르신은 그 말 그대로 스스로 삶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대학에 등록해서 서예를 배우고 노래교실에 나가 가곡을 부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때로는 신앙송 대회에 참가도 하셨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했는데 이젠 시를 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에 김 어르신의 두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집안 분위기가 바뀐 것을 감지했습니다. 예전엔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TV가 켜져 있었지만 이제는 김 어르신이 늦게 귀가하는 날도 생기고 식사는 각자 챙기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식사를 차리고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늦은 밤 김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내 제삿날에 밥은 꼭 지어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김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생각해보지. 복수라는 것이 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것임을 이 어르신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복수는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를 다치게 하지도 않았지만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자존을 지켜낸 한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불륜 앞에서 자녀까지 그 일에 말려들게 됐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그 관계를 정리해 나갔는지 또 한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불륜이 가족 전체를 흔들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정순 어르신은 자식 셋을 모두 출가시킨 후 남편과 오붓한 노년을 꿈꿨습니다. 젊은 날 고생도 많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갔다며 매일 새벽 남편의 아침밥을 챙기고
정성스럽게 된장국에 애호박을 썰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어. 말을 잇지 못한 딸의 울음소리에 어르신은 숟가락을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우리 애들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딸에게도 조심해서 말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술에 취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잠에 들었고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평화는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딸은 이혼해. 엄마, 왜 참고 살아? 엄마가 불쌍해. 말하며 분노를 쏟아냈지만 어르신은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 아버지를 내가 벌써 떠났다면 너는 지금의 너가 아닐 거야. 나는 내 길을 조용히 걸을 거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자들의 유치원 행사, 며느리 생일, 사위의 승진 등 가족 모두의 일상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중심이 된 거죠. 어느 순간 자식들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찾고 모든 결정을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가족들 사이에서 고립됐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르신에게 이따금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그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어르신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 자식들과 손주들의 사진을 더 크게 인화해 벽에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르신의 복수였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조용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런 복수가 더 무섭고 더 지혜롭고 더 오래 남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외도에 상처받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날들을 후회하며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 한 어르신의 깊은 고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고통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복수의 방법들을 들어보셨습니다. 노후의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마음 한구석이 메말라버린 여러분께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이 세 가지를 해보세요라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을 당하면 자연스레 자신을 돌아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남편을 향한 분노나 절망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데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나는 이혼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면 내가 쌓아온 모든 세월이 내겐 더 큰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과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즉, 여러분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자신만의 새로운 인간관계와 취미, 그리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만큼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기만의 공동체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어쩌면 이혼 없이도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없이도 내가 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자 나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라고 조용히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의 안정과 관련된 일입니다. 노년기의 이혼 후 혼자 남은 삶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정서적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재산과 금융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이 얼마나 자립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불륜을 시작한 후 몇 년간 아무도 모르게 모든 금융 기록을 정리하고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신만의 독립된 경제력을 쌓아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한 분들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내가 이혼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사랑과 존엄을 회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결심의 결과입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기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묻어두고 새로운 날들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빛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불륜을 했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복수와 회복은 내가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전해드린 세 가지 방법, 스스로를 돌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이혼이라는 결정에 앞서 먼저 점검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편의 불륜으로 심한 상처를 받았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다시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선택은 후회 없는 귀중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용서는 상대방이 변화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그 말처럼 우리 모두는 상대방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을 바꾸며 내면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루는 것이 결국 최고의 복수이며 내 삶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내 안에 소중한 가치를 다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불륜에도 내가 남은 이유는 결코 타인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희망의 불씨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동과 새로운 결심을 선사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와 이 따스한 인연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 바로 그게 최고의 복수이자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